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짠입니다. 얼마 전에 다꾸를 하다가 여기 아래 탕후루 붙였으니까 위에 숫자도 탕후루처럼 그려볼까요? 탕후루채라는 영감을 받고 탕후루채 탐구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파일을 정리해보니 촬영 분량만 13시간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동안 정말 많은 탕후루들을 만들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마음에 드는 탕후루채를 만들어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5월 27일 일기이지만 5월 30일 촬영분이고요. 다꾸 중에 탕후루 스티커로부터 영감을 받아 수채 색연필로 숫자를 그리고 수플레 흰색으로 하이라이트를 표현했고요. 아쿠아립으로 투명하게 코팅하려고 했는데 일단 수플레는 무광 파스텔하게 마르는 펜이고 아쿠아립은 반짝반짝 유광으로 마르는 펜인데 아쿠아립에는 흰색도 있고 투명도 있거든요. 근데 펜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실험 내내 흰색과 투명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 탕후루 완성.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표현면에서 아쉬움. 그래서 그날 밤 바로 다시 도전! 같은 펜과 같은 방식으로 퀄리티를 업그레이드 해보자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1차로 바탕색을 깔아준 다음에 2차로 진한 색을 올려주고 수플레와 아쿠아립 코팅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시도까지는 아쿠아립 투명을 잘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차 시도의 결론. 아쿠아립만으로는 좀 아쉽다. 더 탕후루스러울 수는 없을까? 더 탕후루스럽게? 더 탱글 반짝 투명한 느낌을 내줄 방법이 없을까? 아, 그래. 목공용풀을 사용해보자. 마르는데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발라놓고 잘 겁니다. 목공용풀은 이쑤시개를 이용해서 콕콕콕 찍어 발랐습니다. 최대한 글자 안쪽으로 깔끔하게 따라 그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풀에 점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기보다는 바른다는 느낌에 가까웠습니다. 요것도 딱 숫자 모양대로 발랐거든요. 제가 이거 좀 더 테스트해보고 다음 영상에서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 촬영했을 때만 해도 실험이 이렇게 길어질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2차 시도의 결과는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3차 시도 바로 시작합니다. 탕후루 코팅을 두 가지로 해볼 건데요. 하나는 아쿠아립, 그리고 또 하나는 목공용 풀, 수플레도 사용할 겁니다. 하얗게 하이라이트 그리는 용으로. 눈치채셨나요? 실험 내용이 1차, 2차와 다르지 않죠? 앞에 촬영한 것들은 날리고 이번이 첫 시도인 척 시치미를 떼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는 3차 시도에서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탕후루 코팅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쿠아립 투명 대신에 흰색을 열심히 발라준 거죠. 언제 알아채나 한번 지켜보시죠. 참고로 아쿠아립은 흰색도 마르기 전에는 투명하답니다. 왼쪽에는 아쿠아립 투명으로 착각한 흰색을 코팅, 오른쪽에는 목공용 풀을 코팅하는 중인데 왼쪽이 실시간으로 하얗게 말라가고 있었네요. 지금 아쿠아립으로 색칠한 게 조금 하얘졌거든요? 수플레가 녹았나? 그리고 1시간 후. 저 분명히 아쿠아립 바르지 않았어요? 그냥 젤리로 발랐나? 왜 점점 더 하얘지지? 목공용 풀은 순조롭게 마르는 중이고요. 바르는 거를 기다리는 동안 수채 색연필로 느낌을 내보려는 시도가 오히려 복잡해 보일 수도 있겠다. 단순하게 그리는 게 더 탕후루스러울 수 있겠다. 다른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뭐가 문제인지는 몰라도 뭔가 이상함을 깨닫고 다 마르기를 기다리기 전에 4차 시도에 착수했습니다. 아쿠아립, 그리고 수플레, 목공용 풀로만 코팅을 해볼게요. 그리고 형광펜, 요거는 스테들러 제품입니다. 색연필, 이번에는 워터브러쉬로 이렇게 녹이지 않고 그냥 그 위에 그대로 코팅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수플레로 그려놓은 하이라이트가 제 기대만큼 선명 반짝하지는 않아서 이번에는 하이라이트가 들어갈 공간을 비워놓고 4종류의 펜으로 손글씨를 그려보았습니다. 마르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펜을 테스트해서 최상의 결과물을 효율적으로 찾아보고자 한 것이죠. 얘네 지금 너무 중구난방이니까 정리를 할게요. 아쿠아립 수플레, 형광펜, 색연필.
제가 예전에도 이 목공용풀로 글씨 쓰는 거 해본 적 있는데 그때 댓글에서 이쑤시개를 이용하면 좀 더 세밀하게 컨트롤이 가능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쑤시개를 이용하고 있는 건데요. 4차 시도에서는 손글씨를 4가지 펜으로 썼는데요. 그 중에 망고와 메론은 모두 목공용풀로 코팅했고 딸기와 포도는 아쿠아립 투명으로 코팅을 했습니다. 젤리롤로 쓴 손글씨는 아쿠아립 코팅을 하지 않았어요. 목공용풀은 그냥 짜서 바를 때보다 이쑤시개를 이용하는 게 훨씬 섬세하게 바르기도 쉽고 얇게 발려서 훨씬 금방 말랐는데요. 얼마나 금방 말랐냐면 이거는 아쿠아립으로 코팅한 거, 그리고 오른쪽은 목공용풀로 코팅한 거. 다음 페이지를 작업하는 동안 한 50%는 마른 것 같습니다. 저는 도톰하게 에폭시처럼 올라간 이 목공용풀 버전이 더 귀여울 것 같습니다. 마를 때까지 기다려볼까요? 다 마르고 여러분들에게 예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실험 결과를 스크랩한 페이지를 예쁘게 꾸며주고, 짜잔! 드디어 보여드립니다. 저의 탕후루채 만들기 결과. 하는 김에 함께 스크랩한 3차도 여기에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투명 아쿠아립인 줄 알고 흰색을 바르는 바람에 아쿠아립 코팅 테스트는 실패했고요. 목공용풀로 코팅한 쪽을 보면 흰색 수플레로 그린 하이라이트는 거의 보이지 않고 글자 바깥까지 넓게 코팅한 쪽은 좀 지저분해 보입니다. 3차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고 시도했던 4차! 아쿠아립 코팅과 목공용풀 코팅 중 더 탕후루스러웠던 거는 목공용풀! 그리고 글자를 깔끔하게 그리니까 훨씬 귀여웠습니다. 실전에서 사용했을 때 그 결과가 마음에 들어야 실험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짠입니다. 제가 열심히 연구한 탕후루채를 오늘 다꾸에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오늘 좀 바빴거든요. 낮에는 에어컨 청소를 불렀고 밤에는 반려동물 공원에 갔다 왔어요. 이날 있었던 일들은 메모지 여러 개에 각각 정리해서 메모지들을 다이어리에 끼워 놓은 모양새로 다꾸를 진행했습니다. 요즘은 계속 휴대폰에 일기를 긴 글로 쓰고 있었는데 오늘은 짧은 이야기들을 여러 개 모았습니다. 탕후루채는 일기 제목을 쓸 때 사용했는데요. 저 오늘은 이 분홍색 색연필로 글씨를 그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노하우를 모아 하이라이트 부분을 동그랗게 비운 글씨체로 일기의 제목을 적어보는데 자음과 모음을 각각 잘라서 붙일 예정이라 널찍널찍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목공용풀을 콕콕콕 찍어 바르는데요. 귀찮다고 한 번에 많이 짜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손글씨를 코팅하는 동안 짜놓은 목공용풀이 굳어가고 있는데 굳을수록 기포가 아주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펴발라도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오늘 일기는 내일 이게 마르면은 마저 이어서 해볼게요. 지금 눈이 되게 침침해요. 그리고 다음날 기포가 조금 들어가기는 했지만 얇고 균일하게 코팅 아주 잘 되었고요. 저는 얘네들이 이렇게 딱 잘랐을 때가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 준비된 탕후루를 다꾸에 붙여줍시다. 스티커 용지에 그린 손글씨라서 떼어서 바로 붙이면 됩니다. 메모지 여러 장을 겹쳐서 붙여놓은 페이지에 메모지를 접었을 때 제목이 완전히 보이도록 복잡한 계산을 통해서 붙일 위치를 결정했습니다. 오늘은 다꾸를 어떻게 마무리할까 한참 들여다보다가 오른쪽 페이지에는 주황색으로 칸이 넓은 모눈을, 귀엽다. 화장실 타일 같고. 왼쪽 페이지에는 하늘색으로 좁은 라인을 그어 주었습니다. 배경만 그려도 아주 귀여워지네요. 짜잔. 어제 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꾸를 완성하고 딱 든 생각. 하이라이트를 더 현란하게 넣어볼까? 바로 시도해봐야죠. 사실 바로 시도는 아니고요. 주말의 일기입니다. 우리 강아지와 뒹굴거리고 있다 보니 강아지에게 주말이란 어떤 의미일까? 강아지도 평일과 주말을 다르게 느낄까? 이런 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강아지에게 직접 물어봤는데요. 대답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손글씨를 젤리롤 수플레로 그렸고 하이라이트를 더 현란하게 넣어보았습니다. 이러면은 더 반짝반짝해 보이지 않을까? 굉장히 괜찮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라고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이라이트를 어떻게 넣을지 미리 그려놓고 빡빡빡 채워주는데요. 처음에 밑그림을 그릴 때 생각보다 넓게 그려줘야 합니다. 바탕색을 채우고 나면은 하이라이트가 생각보다 작아 보이거든요. 수플레로 그린 거라 다 마르면 조금 연해질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욕심이 과했습니다. 목공용풀 코팅이 다 마르고 나서 보니까 하이라이트라기보다는 좋게 봐줘서 색칠 덜 한 걸로 보이더라고요. 내 실력으로는 탕후루 느낌을 낼 수 없는 걸까? 아, 나 이거에만 너무 시간 오래 쓰고 있는데? 이거 촬영 접어야 되나? 하던 순간이었습니다. 번뜩 떠오른 아이디어 하나. 스티커 용지를 바꿔보자. 해서 꺼낸 이것은 손 코팅지입니다. 이 위에 글씨를 쓰려면은 포스카나 네임펜이 좋을 것 같았고요. 이번에는 아무 기교도 없이 글자만 깔끔하게 써보자.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펜은 포스카이다입니다. 포스카라고 해도 미끌미끌한 표면에 쓴 거라서 이쑤시개로 긁으면 긁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살살 코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탕후루는 솜 코팅지에, 도넛은 그냥 스티커 용지에. 탕후루채 실험이 길어지고 있다는 내용과 도넛 컨셉 다이어리 꾸미기가 마음에 안 들었다는 내용의 일기입니다. 이번에도 메모지 여러 개를 꺼내서 레이어를 쌓듯이 중첩시켜 보았는데요. 자, 솜 코팅지에 만든 탕후루채 결과는 어떨지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4차에 걸친 실험과 3회의 실전 도전 끝에 완성한 탕후루입니다. 투명한 용지에 작업을 하니 확실히 훨씬 더 투명하네요. 코팅 용지 뒤에 비닐을 뜯어내면은 접착면이 있어서 바로 붙일 수 있기는 하지만 종이에 바로 붙이기에는 접착력이 조금 약하더라고요. 마스킹 테이프도 접착력이 약하면은 풀칠을 해서 붙이거든요. 이것도 딱풀로 붙이면은 딱 붙을 것 같아서 딱풀을 발랐습니다. 며칠 지나고 만져보니까 잘 붙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붙인 모습 가까이에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6월 11일에 닫고 전체 모습입니다. 그리고 탕후루채 최종 버전! 제가 상상했던 게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투명한 용지에 손글씨를 그렸더니 목공용풀로 코팅한 보람이 제대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옆에 그렸던 도넛채. 도넛의 요소를 자음과 모음에 분리해서 표현해봤는데 귀여운 것 같습니다. 길었던 탕후루채 탐구 과정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생각해보니까 젤레일을 사용하면 더 편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젤레일은 램프로 바로 굳힐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젤레일 용품을 구입해 두었습니다. 이 영상 편집 마치는 대로 또 도전해보려고요. 젤레일로 다꾸하기. 기대는 되는데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빠이!